진짜 미치겠어. 이게 뭐야? 남편이 또 등 돌리고 자는 거야. 7년째 이러는데. 나는 뭐야? 그냥 가정부야? 아니면 룸메이트야? 47살 여자가 이런 말 하는 게 창피하다고? 더 창피한 건 7년 동안 남편 옆에 누워서도 혼자 잠들어야 하는 거야. 오늘 밤도 똑같네. 또 등 돌리고 자겠지. 그래, 좋아. 나도 내 할 일 있어. 핸드폰 켜서 뭔가 해볼까? 즉석 만남 어플? 이런 걸 내가 진짜 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지금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설레는 거야? 무서운 거야?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47살이라는 나이에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했던 선택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아니, 지금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습관이 되어버렸고 습관마저도 귀찮아하게 되었나 봅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거였어요. 집에 오면 인사도 대충 하고 밥 먹고 TV 보고 씻고 자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누워서 폰만 보거나 아니면 혼자 나가서 골프 치고 와요. 처음엔 참았어요. 남자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데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잠자리였어요.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가끔씩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짝 붙어서 잠들려고 하면 몸을 돌리고 제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요. 그러다가 아예 늦게 와서 저 혼자 잠들고 나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이 옆에 누워 있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직 47살이거든요. 아직 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치 70살 할머니가 된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즉석 만남 어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남편이 또 등 돌리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여질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예쁘다고 매력적이라고 말해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늦게 온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했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저는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맞다. 오늘 생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케이크도 안 보고 선물도 안 보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허무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어요. 7년 동안 뭘 한 거지?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47살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나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이불 속에서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켰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 검색만 했어요. 즉석 만남 어플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검색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더라고요. 그것도 저 같은 기혼 여성들이 많았어요. 이유도 비슷했고요. 남편한테 소홀히 대해져서, 외로워서 그런 이유들이었어요. 그래도 처음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설마 내가 정말 이런 걸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의 무관심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회식이라고 나간 날이었어요. 혼자 집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정말 용기를 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그 어플을 다운로드 했어요. 처음엔 프로필 사진도 어떻게 올려야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어요. 얼굴은 안 보이게 하고 그냥 뒷모습만 올렸어요. 나이는 솔직하게 47살이라고 썼고요. 자기소개란에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진짜 평범했죠? 하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프로필을 올리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금방 연락이 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나이는 52살이고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만나자고 하거나 아니면 좀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달랐어요. 그냥 안부 묻고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그런 평범한 대화를 했어요.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남편과는 몇 년 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그분과는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오늘 뭐 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메시지로만 대화하는 건 괜찮았는데 실제로 만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이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일주일 정도 고민했어요. 정말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결심이 섰어요. 여전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볼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집에서 좀 떨어진 카페였어요. 시간은 주말 오후였고요.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약속 당일 정말 떨렸어요. 아침부터 뭘 입을지 고민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면서 저 자신을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언제 이런 기분이었나 싶더라고요. 카페에 도착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어요. 무서웠어요. 동시에 설레기도 했고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났을 때 생각보다 평범한 분이었어요. 키도 그냥 보통이고 생긴 것도 평범하고 옷차림도 평범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을 알아봤을 때 웃어주시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보고 진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메시지로만 대화하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신기하다고, 생각보다 더 예쁘시다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오랜만에 여자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예쁘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은 결혼 초기에도 그런 말을 잘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분이 저를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메시지로 느꼈던 것처럼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가끔씩 웃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놀란 건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볼 때 그냥 습관적으로 봐요. 아니면 아예 안 보거나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말할 때 정말 집중해서 제 눈을 바라봐 주셨어요. 마치 제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아쉬웠어요. 이런 기분을 언제 또 느껴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또 만나자고 제안하셨어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말이에요. 저는 망설였어요. 한 번은 그냥 호기심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진짜 불륜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도 안 물어보고 그냥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같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번엔 어색함이 없었어요. 그분도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이번엔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분은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남편한테는 한 번도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은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어떤 요리를 잘하는지, 언제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7년 동안 매일 남편 밥을 해줬는데 남편은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먹고 나면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분은 제가 만든 요리를 맛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진 제 손을 살짝 만져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저를 만지지 않았어요. 악수도 안 하고 어깨도 안 두드려주고 그냥 물리적인 접촉 자체를 피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 손을 만져주시면서 따뜻하다고 말해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헤어질 때 그분이 제안하신 게 있어요. 다음에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호텔 라운지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 고민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47살이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런 외로운 생활을 해야 하나? 언제까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야 하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그분이 예약해 주신 호텔 라운지였어요. 평일 오후 시간이었고 남편한테는 또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이제 거짓말도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평소보다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향수도 뿌렸어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면서 만족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호텔 라운지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조명도 은은하고 음악도 잔잔하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카페에서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친밀했어요. 목소리도 더 작아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어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저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집에서는 아내가 자신을 귀찮아하고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만 받는데 저와 있을 때만큼은 정말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만남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날 라운지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더 달아올랐어요. 그분이 제 뺨을 살짝 만져주시고 저는 그 손을 잡아주고 그런 스킨십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위층 객실에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자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마지막 선택지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져 보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원한다고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미리 방을 예약해 두셨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급하게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더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키스였어요. 남편과는 언제 마지막으로 키스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죄책감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강하게 느낀 건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나를 아름답게 봐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느낌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오랜만에 여자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남편을 배신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죄책감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드디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씻으러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예전에는 서운했는데 그날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며칠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기분을 또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 1회 평일 오후에 만났어요. 처음엔 호텔에서만 만났는데 나중에는 다른 곳도 가봤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식당도 가고 그런 데이트 같은 것들도 했어요.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달라졌어요. 평소에도 화장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옷도 더 예쁘게 입게 되었어요. 머리도 새로 했어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스스로 예뻐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무관심해도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충족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이 저를 예뻐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남편의 무관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분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많이 의존하게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먼저 연락했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분과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분도 저와 비슷했어요. 처음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만남이었는데 점점 서로에게 진심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은 결혼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진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분 생각을 하루 종일 했고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기혼자인데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건가? 언젠가는 끝이 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런 관계가 옳은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도 실제로 만나면 다 사라졌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되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한테 짜증을 덜 내게 되었고 집안일도 예전보다 즐겁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 다른 시간들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변화가 오히려 문제가 되었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지, 왜 갑자기 예뻐졌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물어봤어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분과 연락할 때도 더 신중하게 했고, 만날 때도 더 멀리 나가서 만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지? 남편은 7년 동안 나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왜 관심을 보이지?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섞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분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남편의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내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그분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친구 만난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날은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과 만나서 호텔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지 않았는데 계속 걸려와서 결국 받았어요. 그런데 여자 목소리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누구 아내라고 하면서 남편이 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어떻게 들켰을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그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어요. 바로 그분한테 연락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미 아내한테 들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 아내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우리를 미행했던 거예요. 사진도 찍혔고 호텔 들어가는 것도 다 촬영되었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들킨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남편이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하지만 들어가야 했어요. 계속 밖에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말도 제대로 못 했어요. 계속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도 모든 걸 말하겠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저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 아내가 정말로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다행히 제가 받았는데 정말 무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장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차라리 제가 먼저 남편한테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것보다는 제 입에서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남편 앞에 서니까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고 잠깐 TV 끄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정말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말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고,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들켰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가 계속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정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나 봐요.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폭발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7년 동안 뭘 한 거냐고, 나를 바보로 아냐고 소리쳤어요. 저도 그때 감정이 폭발했어요. 7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화를 낸다고, 나도 여자라고,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고 소리쳤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모두 터져 나왔어요. 두 사람이 한참 소리를 지르다가 남편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미안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싶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냐고, 나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싫었냐고 말이에요. 그 질문을 받고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맞았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맞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도 나름 좋은 사람이었다고, 다만 서로 소통이 안 되었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을 미워한 건 아니라고, 다만 너무 외로웠다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조용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잘못한 게 많다고, 당신을 소홀히 대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7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분 아내가 계속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거든요.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위자료를 요구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런 와중에 그 분과도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확인했어요. 그분도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최악이 되었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저와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고, 저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받아들여야 했어요. 우리는 모두 기혼자였고,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는 거였어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될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끝내기로 했어요.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슬프기도 했고, 후회되기도 했고, 그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자신이 저를 너무 소홀히 대했다는 걸 인정했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서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도 더 많이 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렸어요. 그분 아내의 협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소송을 걸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아마 그분이 아내를 잘 설득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정말 그리웠어요. 메시지도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만나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들도 점점 옅어졌어요. 대신 남편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7년 동안 서로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보다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화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어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아직 매력적인 여자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겼고 남편한테도 더 당당해졌어요. 물론 가끔은 후회도 해요.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험도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남편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아내와는 잘 화해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했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마저 귀찮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의 제가 예전보다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솔직해졌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더 솔직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부부가 한 번쯤은 이런 위기를 겪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끝나기도 하는 거겠죠. 저는 다행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이제는 남편과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47살의 여자이지만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 건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선택도 다를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랑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저 자신과의 관계도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그분을 만났던 카페 앞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때의 설렘과 떨림이 생각나요. 아련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소중한 추억이죠. 어쩌면 여자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일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느낌, 아름다운 여자로 봐주는 시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소중히 여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47살 주부일 뿐이에요. 다만 한때 용기를 내서 다른 선택을 해봤던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 깨달음들이 지금의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무작정 제 따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솔직해지는 거예요. 자신한테도 상대방한테도 솔직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게 꼭 열정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